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별 증상은 없었는데요. 이제 협심증 초기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운동할 때 좀 숨이 차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협심증 초기 증상과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약으로 치료가 되는지 이런 걸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심증이 뭐고 원인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증상은 어떻고 예방과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심증이라는 건 이제 코로나리 관상동맥 협착증, 코로나리 관동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코로나리 아테리 이게 이제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테리고요. 그게 좁아졌다 이 소리예요. 그 대표적인 허혈성 심질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허혈성 심질환에 속하는 거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심증은 좁아진 거고 심근경색은 아주 막힌 거죠.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혈관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좁아졌는데 이렇게 완전히 막힌 건지 심근경색이죠. 그런 거죠. 근데 그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심장 모형인데요. 심장에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에도 근육이니까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 속에 들은 혈액을 가지고 직접 심근에 혈액 공급을 할 수는 없고요. 별도의 혈관이 필요해요. 이제 별도의 혈관이 필요한데 그 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수도꼭지가 수도가 좀 나빠져서 물이 평상 조금씩 흘러요. 쫄쫄쫄 흘러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이 많아져.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심장도 똑같아요. 심장도 협착증이 돼서 평상시엔 문제가 없어요. 평상시엔 문제가 없는데 뭐 격심한 운동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 심장이 빨리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면 심장에 혈액 공급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부족해져서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왜 생기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졌는데 그 혈관이 좁아진 협착증의 원인은 뭐냐? 혈관이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혈관이 동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원인은 몰라요. 자꾸만 이렇게 혈관의 내피가 상해서 그걸 딱지가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거죠. 좁아져서 이제 좁아지는데 이 작은 딱지가 생기는 원인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스라고 해서 혈액이 흐르면서 혈관의 내벽에 충격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설명이 좀 궁색하고 아무튼 뚜렷한 원인은 정설이라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동맥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그 동맥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건 이제 검사밖에 없죠. 검사가 이게 변화가 생긴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동맥이 좁아졌어. 그래도 별 증상이 없어요. 상당히 좁아질 때까지는. 상당히 좁아지면 나중에는 뭐 가만히 있어 아프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거의 그러면 죽기 직전. 거의 90% 이상 막혀야 그렇고요. 보통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그렇게 뭐 많이 문제가 없어. 그냥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알 수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죠. 이게 서양의학적인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한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상하는 데는 뭔가가 에너지가 가해졌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심기가 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기가 상하면 생체 활성이 저하되고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혈관 내피가 파괴됐어. 혈관 내피가 파괴된 원인을 양방에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은데 한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기 때문에 상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한의학은 뭐 다른 검사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동맥경화증이 진행돼서 협심증이 진행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심기가 나빠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압박감이 있다든가 답답하다든가 피로하다든가 심해지면 통증도 생기죠. 그거 좀 숨도 좀 불편해. 호흡곤란도 잘 생겨.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고 보니까 운동할 때 숨이 찬 것 같아 하는 것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답답함이라든가 좀 피로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방치하면 결국 이제 가슴 통증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가슴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관상동맥이 협착돼서 지금 협심증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심기가 울체돼서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심기 울체가 협착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치료는 통증이 생겼다면 협착증이 생겼다면 스텐트를 껴야죠. 좁아졌으니까 이제 문제까지 넓어질 때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스텐트를 껴서 넓혀야 되고 그것이 통증의 원인이 심기울결 때문이라면 그건 한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죠. 물론 심기울결이 협착증을 일으켰다면 스텐트 끼는 거와 동시에 한약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스텐트와 한약 치료가 좋은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건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통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협심증의 전조 증상이라는 건 없다. 그건 이제 서양의학적 얘기죠. 근데 한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피로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예방도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절해라 이런 거죠. 평상시에 종합을 해보면 협심증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피로를 방치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는데 피로하다. 그럼 그냥 피로일 뿐이다. 서양의학은 그냥 피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사들끼리도 약간 여기에는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한의학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피로를 방치하는 것은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피로하고 싶어서 피로한 건 아니니까 말은 이렇지만 굉장히 어렵기는 하죠. 그리고 과로를 피해야 된다. 긴장을 줄여라. 이완이 필요하다. 이건 뭐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삶의 속도를 줄이자. 사실은 이런 사람들 다 바빠요. 긴장돼 있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피로하면서도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조금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해서 그걸 그냥 피로를 방치하고 그냥 계속 살다가 보면 병이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왜 사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그 피로와 과로를 피하고 피로를 방치하지 말고 적당 운동도 해가면서 잘 건강을 챙기시면 이런 협심증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